너의 마지막 수학, 확률과 통계 322 모평균과 표본평균 강의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좀만 지우고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낮잠을 자거든요. 네, 약간 잠이 덜 깬 기분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약간 몸이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번 시간엔 모 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얘기 해볼 겁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전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이 있었고요. 모집단이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뭐 n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에 대한 얘기까지만 해봤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로 끝내지 않죠. 우리는 이 뽑아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 표본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모집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해보게 될 거예요. 뭐 만약에 우리나라 성인 남자 평균 키 같은 것들이 궁금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평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인 남자의 평균 키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실제 성인 남자의 분산도 있겠죠. 모 분산도 있겠죠. 모평균은 제가 여기서 편의상 m이라고 해볼게요. 모분산은 제가 여기서 편의상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니까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n개, 표본의 크기가 n인 이런 표본을 뽑은 거예요. 추출한 거예요. 비복원 추출하게 된 거예요. 복원 추출하게 된 거예요. n개를 하나 보고 넣고 다시 하나 보고 넣고 이런 식으로 n번 뽑은 거예요. 복원 추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 표본이 말이죠. n개가 있게 되겠죠. 이 표본이 이제 x1 그리고 x2 점점 가서 이렇게 xn n개의 표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느냐? 얘네를 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표본 평균을 구합니다. 표본 평균을 구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x바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x1, x2, x3 해서 점점점 xn까지 다 더한 걸 n으로 나눠서 구하게 되겠죠. 이게 표본 평균이에요. 이때 이 표본 평균이 이 모평균과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일부만 뽑아서 본 평균이 전체의 평균과 같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n개를 뽑아서 n개를 복원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n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n개를 또 뽑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x바를 구해요. 이런 식으로 n개를 계속 뽑아요. 그래서 또 x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걸 이제 얼만큼 뽑는 거냐면 여기서 이 n개가 뽑혀 나오는 형태들이 있을 거잖아요. 패턴들이. 모든 패턴이 가능한 거를 다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대상들이 공평하게 다 뽑힌 거예요. 이렇게 계속 뽑아서. 그렇게 하면 수많은 이런 표본 평균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 하면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표본 평균들, 걔네들의 평균. 이렇게 나온 이 표본 평균들, 수많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구한 걔네들 사이의 평균. 그게 모평균이랑 똑같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요거 제가 설명해 드리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결국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n개를 뽑은 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표본 평균의 어떤 종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능한 종류를 다 조사해서 그 표본 평균들끼리 가지고 구한 평균이 뭐가 되느냐?
그게 모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구해봤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분산이랑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구한 분산이랑 뭐가 더 작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얘가 더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뽑아낸 n개의 대상을 가지고 평균을 한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이의 차이가 좀 상쇄되어 있는 값들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크고 아주 작고 한 것들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숫자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분산은 모분산보다 작아요. 근데 어떻게 작아지게 되느냐? 얘는 이 모분산을 말이죠. 저렇게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지게 돼요. 그럼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됐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모집단이 말이죠. 내가 이제 조사하고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죠. 정규분포는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 이런 식의 확률분포가 나타나는 걸 정규분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값들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안정적인, 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계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안정적인 분포가 정규분포인데, 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러면 이렇게 뽑아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이 표본 평균들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얘네들이 실은 더 안정적인 수치들이 되겠죠. 극단적으로 크고 작고 한 것들이 다 상쇄되어 있는 값들이니까요. 심지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이 표본 평균들은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표본 평균은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쓰죠. 여기에는 평균, 여기에는 분산을 쓰게 되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뭐예요? 바로 모평균인 거죠.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뭐예요? 바로 얘죠.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흔히 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일단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있었겠죠. 이렇게 뽑아낸 표본을 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도 있을 거예요. 이 표본 평균들의 수많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하면 그게 모평균과 똑같다. 그리고 그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구한 분산이 모분산을 이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때 이 x반은 표본 평균들은 이 모집단에서의 그 대상들이, 우리가 지금 조사한 그 항목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건 안 따르건 표본 평균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준화 작업이 가능해지니까 구간별 확률을 구할 수 있죠. 약간 거꾸로 가는 거긴 한데 제가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나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 문제 보시면 188페이지 필수 예제 4번 있어요. 188페이지 필수 예제 4번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ml. 일부만 뽑아서 조사한 게 아니라 평균이 15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의 평균, 모평균이 150ml였던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가 이렇게 5였던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가 말이죠. 근데 이 음료수의 용량이, 근데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중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러니까 100개만 조사한 거죠. 그럼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된 거죠. 100개만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100개에 대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질문이 뭐냐면 확률을 구해라.
표본 평균이 149 이상 15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옆에 이제 표가 나와 있고요. 이 표본 평균이 새로운 변수로 취급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 표본 평균이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 수많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구한 평균은 뭐가 된다? 모평균이 된다. 150이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된다? 모분산. 여기서 모분산이 이제 25겠죠. 그거를 표본의 크기 100으로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었겠군요. 이걸 따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말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확률을 구할 때 표준화 작업을 하면 되죠. 자, 표준화 작업이라는 게 어땠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149, 여기 이제 X바, 여기 이제 이렇게 151이 있었어요. 표준화 작업은 우리가 그 대상, 알고 싶은 그 대상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였어요. 우리가 Z로 만드는 거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단 말이죠. 근데 이 M이라는 문자와 시그마라는 문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변수에서 평균 150을 빼고요. 얘네들의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는 2분의 1이었던 거죠. 여기서도 평균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150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표준화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해서 자, 확률 여기 이제 Z가 된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면 거기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을 2분의 1로 나눴다. 나누기 2분의 1은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됐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1을 2분의 1로 나눴으니까요. 여기는 2가 됐겠죠. Z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 좀 좁지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러면 0에서 2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표를 보면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0.4772예요. 곱하기 2 하면 0.9542가 바로 이 확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뽑아낸 그 n개의 대상을 가지고 구한 평균이다. 그러니까 이게 쓰면 잘 보이시려나?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점점점에서 n번째 표본까지 더해서 그거를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다. 근데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구한 평균이 뭐가 된다? 바로 모 평균이 되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구한 분산이 뭐가 된다? 바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Z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때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구한 Z, 표준 정규분포의 변수는 여기에서 x바의 평균을 빼고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x바를 가지고 구한 표준화된 점수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잘 기억해 놔야 돼요. 물론 이제 짜잘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따로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건 표본 평균이고요.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아까 이렇게 모집단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n개만 뽑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들었어요. 또 n개를 또 뽑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 또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표본 평균을 다 구해서 얘네를 가지고 구한 평균이 모평균이고 얘네를 가지고 구한 분산이 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런 얘기 한 건데요. 요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에서 n번째 변수까지 다 구한 걸 n으로 나눠서 구한 평균이잖아요. 요 n개만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구한 분산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 뽑아낸 표본만 가지고 구한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그걸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뽑아낸 n개만 가지고 구한 분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우리 원래 분산 구할 줄 알잖아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편차. 요 n개의 평균은 x바죠. 여기는 그러니까 x1이라는 변수에서 평균 x바를 빼서 제곱하고요. x2라는 변수에서도 평균 x바 빼서 제곱하고요. 점점점 xn이라는 변수에서도 x바를 빼서 제곱하고 이걸 이제 우리의 이제 또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n개의 분산을 구할 때 얘네들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니까 각각 x1부터 xn까지의 편차 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누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입장으로 n이 아니라 n-1로 나누어야 우리가 그걸 표본 분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n-1이냐? 이 생각을 해보면은 요 표본을 뽑을 때 말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만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만. 그래서 이 x1과 xn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작게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으로 나누면 이 전체의 분산과 이 표본의 분산 사이 좀 차이가 크다. 그래서 n-1로 나눠야 이 값들이 조금 더 이게 작다라는 것을 좀 반영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 전체의 분산과 이 표본 분산이 좀 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n-1로 나누게 됐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자유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굳이 사실 그것까지는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것도 결국엔 기억을 해야죠. 이 표본만 가지고 구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n이 아니라 n-1로 나눈 것을 표본 분산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나중에 전체 이 모분산을 이용해서 뭔가를 막 계산하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모분산이 안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표본 분산으로 모분산을 대체하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식을 알아놔야 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좀 얘기해 보면 이 표본만 가지고 구한 분산을 표본 분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표본 분산을 모분산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시도를 하다 보니까 n이 아니라 n-1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모분산이 필요한데 모분산을 모르면 이 표본 분산을 모분산 대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표본 분산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잠깐 끊었다가 갈 건데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일단은 기억해야 될 건 이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구한 평균,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구한 분산이 이렇다. 그리고 이 x바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에 대한 그런 설명을 제가 좀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론 설명을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어서 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일을 했어요. 갑자기 일을 하고 다 일을 마치고 아까 했던 그 강의의 마무리를 좀 이어서 하려고요. 느닷없이 이어지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들은 얘기는 이거죠. 한 번 더만 말씀드려 볼게요. 표본 평균은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표본 해서 n번째 표본까지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다? 모평균이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본 평균이 등장하는 곳에서의 표준화 작업은 Z는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 n 빼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는 것이 표준화 작업이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 표본만 가지고 구한 분산, 사실 이제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 아니라 표본 분산은 여기 x1에서 표본들의 평균 x바 이게 편차죠. 제곱 점점점에서 xn 빼기 x바의 제곱 이거를 n이 아니라 n-1로 나눠야 된다. 왜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느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냥 외우셔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그러면 이제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왜 이렇게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모분산이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2, 4, 6 이렇게 4개의 숫자가 각각 카드로 존재합니다. 4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2장의 카드를 추출하는 겁니다. 복원 추출하는 거예요. 복원 추출. 그럼 이제 표본의 크기가 2가 되는 표본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건 모집단인 거고요.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구한 평균과 분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이대로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모 평균과 모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한 장을 뽑는 것이 이제 모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전체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장만 뽑아서 표본을 보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모 평균 구해볼게요. 0, 2, 4, 6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구한 평균을 알아보자 이거죠. 자,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4장 중에 한 장을 뽑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2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고요. 4가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고 6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이겠죠. 합계는 1 돼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2, 4, 6을 한 장씩 뽑을 때의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4분의 이거 다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0이고요. 여기는 2고요. 이거는 4, 이건 6이에요. 4분의 12, 즉 3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모 분산도 한번 구해볼까요? 모 분산은 이렇게 시그마 제곱. 모 분산을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변수들의 상태를 알아봐야죠. 0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그래서 이제 제곱의 평균은 얘네들이랑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죠. 그러니까 4분의 0이고요. 여기는 4고요. 여기는 16이고요. 여기는 36이에요. 거기서 평균 3의 제곱을 빼는 거죠. 자, 여기 20, 56, 4분의 56이니까 얼마니? 4분의 56이니까 17이죠. 14죠, 14. 14에서 3의 제곱 빼니까 9 빼니까 5가 됐죠. 제가 지금 상태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 평균과 모 분산을 구해봤어요. 얘네들을 다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2개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표본을 가지고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뽑았죠? 그럼 처음 뽑는 걸 x1이라고 해보고요. 두 번째 뽑는 걸 x2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처음 뽑을 때 0, 2, 4, 6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어요. 처음 뽑을 때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6이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뽑을 때 뽑아서 보고 그걸 다시 넣고 뽑는단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0이 나올 수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각각의 카드를 뽑을 확률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요 칸마다의 확률도 다 동일해요. 이 몇 칸입니까? 16칸이네요. 그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뭘 써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산 이런 걸 쓸 거잖아요. 이 자리에다가는 표본 평균을 써보도록 할 겁니다. 0, 0이 나왔어요. 그럼 표본 평균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0, 2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은 0과 2를 가지고 구한 평균이죠. 그러면 2를 2로 나눠서 1 됐고요. 0, 4로 표본이 나왔을 때 평균은 2가 됐고요. 여기는 3이 됐고요. 0, 2, 1이고요. 2는 더하면 4니까 평균 내면 2. 2, 4 더하면 6이니까 평균 내면 3. 2, 6 더하면 평균 내면 더하면 8이니까 평균 내면 4. 이런 식으로 다. 여기는 2고요. 여기는 3이고요. 4, 4 더하면 8이니까 4. 4, 6 더하면 10이니까 여기는 5고요. 6, 0 더하면 6이니까 여기는 3. 6, 2 더하면 8이니까 여기는 4. 6, 4 더하면 10이니까 평균은 5. 6, 6 더하면 평균은 6 나왔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들이 다 존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표본,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다 조사한 거죠. 이걸 가지고 제가 표본 평균들이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자, 그럼 표본 평균 칸을 이렇게 해서 확률도 이제 표본 평균이 어떤 확률이 나오느냐 이거 적어봐야죠. 표본 평균은요. 0,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네요. 0,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군요. 이렇게 이제 합계 구해볼게요. 이거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과정을 알아놓는 게 필요해요. 어느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이 전체 모평균과 똑같으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표를 채우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헛짓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봐주세요. 자, 표본 평균이 0이 나올 확률은요. 이 16개의 칸 중에 딱 한 칸만 있으니까 얘는 확률이 16분의 1인 겁니다. 1이 나올 확률은요. 표본 평균 1이 나올 확률은 1 더하니까 그러니까 두 칸이죠. 그럼 16분의 2가 되겠네요. 2는 3칸이네요. 16분의 3. 3은 4칸이고요. 16분의 4. 4는 3칸이네요. 16분의 3. 5는 2칸. 16분의 2. 6은 1칸이죠. 16분의 1. 그래서 이렇게 1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걸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16분의 0이고요. 곱하면 2, 곱하면 2, 3, 6, 곱하면 3, 4, 12, 곱하면 4, 3, 12, 곱하면 5, 2, 10, 곱하면 6 돼 있죠. 그럼 다 더하면 여기는 8, 더하면 20, 32, 16분 48, 16분의 48에서 계산하면 3. 어떻게 똑같이 나왔죠?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구한 분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변수들, 표본 평균을 변수를 제곱을 해 놓으면요. 여기는 0이고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자, 귀찮지만 처음이니까 한 번이니까 우리가 또 매번 이걸 하겠습니까? 한 번이니까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제곱의 평균. 그럼 여기다 이제 보겠습니다. 16분의 0이죠. 여기는 이제 곱하면 2가 됐겠네요. 여기다 적을게요. 2.
여기는 4, 3, 12, 여기는 9, 4, 36, 여기는 16 곱하기 3이니까 48, 여기는 25 곱하기 2니까 50, 여기는 36 곱하기 1이니까 36이 된 거죠. 더하면 여기 14, 50, 여기 더하면은 98, 여기다 더하면은 148, 여기 다 더하면 이게 184가 나와요. 184. 맞나? 네. 184.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요. 거기서 평균의 제곱, 3의 제곱을 빼야죠. 9네요. 그죠? 9면은 16분의 144예요. 그럼 계산하시면은 16분의 40 나와요. 8로 약분하면 2분의 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모분산을 2로 나눈 값이 되네요. 이가 뭐였죠? 바로 표본의 크기였죠. 두 개 뽑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여드렸어요. 매우 귀찮지만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원리를 보여준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요거 지우고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제 이 위에다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써놓고 나면 원리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쉬워요.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이 m이 될까? 자, 표본 평균 x바, 얘의 평균이죠. 근데 이 x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듯이 x1, x2, xn까지 더하는 걸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표본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얘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니까 n분의 x1 더하기 n분의 x2 더하기 점점점 n분의 xn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평균에서 n분의 1 x1 더하기 n분의 1 x2 더하기 n분의 1 x3 점점점 n분의 1 xn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표본 평균이 이거잖아요. n분의 해서 x1부터 n까지 더한 거죠. 그거를 n분의 x1, n분의 x2, n분의 x3, n분의 x4, xn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요. 여기 이제 보시면 너무 또 자세히 쓰는 걸려나? 볼게요. 처음 제대로 해야지. n분의 1 x1의 평균과 n분의 1 x2의 평균과 n분의 1 x3의 평균과 점점점 n분의 1 xn의 평균을 다 더한 값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더한 것의 평균이니까요. 이때 그럼 얘는 이제 우리 이제 이 변수의 변형을 줘서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때 이 곱하기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죠. 평균에서. 그럼 n분의 1 하고 이제 x1 여기는 n분의 1 x2 n분의 1 곱하기 x3의 평균 점점점 n분의 1 곱하기 xn의 평균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시피 x1 그러면 모든 변수가 사실 다 나올 수 있어요. 예. x2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x1의 평균이 뭐가 되느냐? 바로 모든 변수의 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이 된다 이거예요. x2의 평균도 모평균이 되고요. 얘도 모평균이 되고 얘도 모평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뽑는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하나씩 추출하는 얘네들은 모든 변수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x1의 평균, 그럼 얘는 전체의 평균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n분의 1 곱하기 m 여기는요 n분의 1 곱하기 m 여기도 n분의 1 곱하기 m 되겠네요. 그렇게 몇 개가 있어요? n분의 1 곱하기 m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n개 있는 거죠.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m이 n개 있어서 모평균이 나온다. x바의 평균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고 요 각각의 x1의 평균도 m, x2의 평균도 m이기 때문에 모평균에다 n분의 1 곱한 덩어리들이 n개 있는 거다. 그래서 모평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 모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그럼 얘는
n분의 1 x1 n분의 1 x2 점점점 n분의 1 xn 얘네들의 지금 분산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자 분산은 보세요. n분의 1 x1 더하기 분산 n분의 1 x2 점점점 n분의 1 xn 얘네들의 분산이죠. 이때 분산은 요 곱해진 수가 반영이 되는데 제곱배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n제곱분의 1 vx1 n제곱분의 1 vx2 점점점 해서 n제곱분의 1 vxn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x1은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변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분산도 모분산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n제곱분의 모분산 그런 게 다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는 거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걸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요 내용 좀 더 깊게 제대로 공부하시고 싶으시다라면 요 내용 한번 봐보시고 본인들이 똑같이 이 결론을 한번 만들어내 보시는 연습을 하면 매우 좋겠네요. 해서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이 왜 모평균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려 봤고요. 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모르더라도 이 사항들은 꼭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칠판 좀 지울게요. 이 단어는 변형되는 스타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론은 뭔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이론만 잘 익혀 놓으시면 이 부분은 오히려 변형되는 그 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그 어려운 어떤 변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론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은 오히려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필수 예제 3번 볼게요. 보시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대요. 이거 이제 모집단이죠. 여기 1, 2, 3 해서 여기 이제 확률들이 나와 있고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나와 있어요. 합계 1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표본의 크기가 4인 n이 4인 그런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구하려면 n이 4인 건 알고 있으니까 모평균과 모분산만 알면 땡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모분산은요. 모분산은 이거 다 곱해서 더한 거죠. 이거 이제 4분의 2로 본다라면 4분의 여기 1이고요. 4분의 2에다 2 곱하니까 4분의 4, 4분의 3, 4분의 8이네요. 2네요. 그러니까 모 평균이 2.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도 2가 됐겠죠. 다음에 모분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 제곱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 게 좋겠군요. 그럼 여기 1, 4, 9 돼 있죠. 이게 곱하면 이제 4분의 여기 이제 4분의 1이고요. 이거 4분의 2로 보면 4 곱하면 4분의 8 됐겠네요. 4분의 1 곱하기 9 이건 9 됐겠죠. 빼기 평균 2에 제곱하면 되죠. 이게 4분의 18이에요. 그러면 2분의 9 빼기 4 하니까 2분의 1이 모분산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그 2분의 1을 자 표본의 크기가 4니까 4로 나눠서 8분의 1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이건 사실 이제 뭐 원리 같은 건 필요 없고 요 항목들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됐죠.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필수 예제 5번 보시면 이 책이 개정되면서 교과관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굉장히 짧아져서 약간 걱정이 되네. 밑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 꼼꼼히 잘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 그러니까 모평균이 18인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4,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가 4라고 나와 있는 거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할 때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n이네요. 그걸 안 알려줬네요. 표본의 크기가 n인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본 평균 x바가 17 이상 그리고 19 이하일 확률이 0.8664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표준화 작업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몇이에요? 모평균이랑 똑같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이 표준편차 볼까요?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뭐였죠? 4였네요. 얘네 둘을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경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여기 표준편차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근데 이제 확률이 뭔지를 아니까 그걸로 경계를 찾아내고 그걸로 n의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표준화 작업을 해보면 여기서 평균 빼야죠. 18 빼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걸 루트 n분의 4로 나눈 게 되겠죠. 이게 이제 z가 되겠고요. 18 빼면 1입니다. 그거를 이제 표준편차 루트 n분의 4로 나눈 거죠. 그게 0.8664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계산 좀 해볼까요? 루트 n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루트 n 여기는 이제 4분의 1 루트 n이 되겠네요. 사실 이제 이게 절대값이 같네요. 부호만 반대고. 이게 0.8664다. 그럼 이제 이렇게 z가 있으면 이렇게 0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루트 n 여기에 4분의 1 루트 n 그래서 이 확률이 0.8664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반토막이 되겠죠. 요 부분의 확률은 0.4332가 되겠네요. 거기 봐요. 여기서 어디까지 확률이 0.4332래요? 1.5까지 확률이 그렇군요. 그럼 우리는 이만큼이 몇인 거 알 수 있습니까? 1.5인 거 알 수 있죠. 4분의 1 루트 n이 1.5, 즉 2분의 3인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 n은 뭐가 됩니까? 4 곱하니까 6 됐죠. 그러면 루트 n이 6이니까 n은 몇이에요? 36인 거 알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 영상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녹화한 걸 이어붙이다 보니까 좀 길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쉬었다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 다 봤을 때 힘드시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